그러니까 뭐 1억을 모으면 1억이 갑자기 돈을 막 왕창 벌어다 주고 그래서 갑자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이건 아니에요. 근데 1억을 모으는 그 기간까지 좀 사람이 바뀌니까.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. 예전에 제가 좀 돈을 잘 못 썼다고 그랬잖아요. 돈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카드 뭐 연체도 되고 한도 초과도 되고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제가 재테크 하기로 마음 먹고 돈을 모으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서 돈을 이제 절약을 하고 모아가고 투자를 해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. 그리고 우리가 딱 마음 먹었다고 해서 뭐 1년 있다가 1억이 딱 모이고 이러지 않잖아요. 제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보통 5년 걸려요. 평균적으로 금방 하시는 분들은 한 3년,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은 7년 이렇게도 걸릴 수 있는데 보통 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5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분은 10억도 만드실 수 있고 20억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고 자기 스스로도 아마 확신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.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.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왜냐면 국장할 때는 이게 수익이 잘 안 나니까 한 3년을 투자를 해도 기다려도 안 올라가니까 아니 주식이 이렇게 돈 벌기 어렵고 힘든 거면 원금을 까먹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돈을 모으고 1억 이상 돈이 됐을 때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미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라는 그 시장의 수익률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기는 한 3년 정도 그래도 꾸준히 투자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1억을 모을 때부터 투자를 조금 더 막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한 1,000만 원, 2,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시면서 경험을 쭉 쌓아가시면 나중에 그게 그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게 밑에 바닥을 깔아주니까 3년 전에, 5년 전에 산 거면 훨씬 싼 값에 샀을 거잖아요. 그게 바닥을 깔아주니까 나중에 거기에 얹어서 투자를 하면 남들보다는 훨씬 더 또 빠른 속도로 돈이 불어날 수 있거든요. 제가 은행을 안 좋아하는 건 은행은 투자가 아니잖아요. 저축인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라고 표현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. 은행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해요. 은행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요. 은행은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하죠. 그 사람들도 다른 주식 투자하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돈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이자 받고 빌려주는 것도 하잖아요. 그러면서 부자는 은행이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반대고요. 또 이런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금융권에 제가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? 만기 때문이에요. 만기가 있는 상품들. 이 만기를 보통 잘 못 지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페널티를 내가 물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적금을 만기까지 못 가져가면 이자 다 못 받잖아요. 그리고 보험 상품도 10년 만기 못 지키면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수수료 제가 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을 때도 대출 만기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보다 빨리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야 돼요.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내가 페널티 물어야 되고 그리고 만기가 돼서 만기까지 갔다 하더라도 만기가 돼서 돌아오면 새 출발해야 돼요. 다시 새롭게. 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지수는요. 우리가 만기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 페널티 물지 않고 다시 꺼내와도 되고요. 10년 놔두신다? 10년 놔둬도 되고 20년 놔둔다? 그럼 20년 놔둬도 돼요. 특히 이런 지수 투자는 우리가 종목을 관리하지 않잖아요. 이미 발표된 그 지수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되고 알아서 운용사들이 좋은 기업을 넣어주고 나쁜 기업을 빼주고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종목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한 50년도 놔둬도 되는 투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기 없고 언제든 내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고 내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어쨌든 우리가 지분을 가지는 거잖아요.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. 아, 나도 30억 정도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된다는 거죠. 꼭 무조건 돼요.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거든요.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고시원에서 출발했어요. 고시원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이력서 쓰면서 출발했고 그리고 취직해서도 돈이 없으니까 빚을 지고 시작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있으실 텐데 끝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때까지 약간 버텨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 거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데 아마 그게 힘드실 거예요. 혼자라면.
그래서 너무 혼자 어려움을, 그 힘듦을 다 짊어지시기보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어요.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랑 좀 서로 응원하고, 좀 포기하고 싶을 때 채찍질도 좀 받으시고, 그리고 지칠 때 또 위로도 좀 받으시고, 이렇게 같이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고, 그리고 10억 정도는 저는 진짜 다 된다고 봐요. 누구라도 다 되고, 이제 10억까지 가면 10억 이후로는 돈이 알아서 돈을 또 벌어다 주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치지 말고 꼭 1억이라는 문턱을 넘으시고 10억까지는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. 그리고 이 돈 걱정에서 영원히 굴레에서 못 나올 줄 알았어요. 저도 그랬었는데, 이 투자라는 걸 계속 하다 보면 꾸준히 수익이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크게 폭발적으로 자산이 느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를 만나려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도 만나야 되고 약간 오르는 시기도 견뎌야 돼요. 이 하락이라는 것도 견디고 상승이라는 것도 견뎌야, 그래야 자산이 이제 점핑을 하는 그 구간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투자가 너무 어렵다, 막연하다, 내가 지금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긴 한 걸까? 이런 불안감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, 저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직장인이었고 똑같은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저를 보면서 100억, 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10억에서 30억 사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시간은 좀 걸리시겠지만 지금 제로다, 마이너스다 그러면 한 10년 이상 걸릴 수는 있거든요.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10년은 남은 시간보다는 훨씬 짧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오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바로 그 10억 모았을 때였어요. 전 진짜 안 될 줄 알았거든요. 처음에 제가 2013년도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이런 속도로 돈을 빌려나가면 10억이 언제쯤 될까? 라고 이제 표를 쭉 그렸었어요. 그때 한 50 이후로 나오더라고요. 55세? 이때만 돼도 뭐 감사한 거지. 뭐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.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딱 된 거잖아요. 그때가 제 나이가 이제 40이었던 것 같은데 50도 훨씬 전에 됐잖아요.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. 그리고 10억을 만들고 나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, 확신 이런 것도 좀 생겼었어요.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생겼고,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50억 되고 100억도 되겠지?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그 1차적으로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목표까지는 힘들더라도 가시면 좋겠고, 거기 가시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, 확신 이런 게 생기실 거예요. 근데 너무 투자가 전 재밌어요. 투자가 제 취미 생활이자, 원래는 제가 강의도 많이 하면서 강의 쪽에서도 소득이 꽤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올 한 해는 책 출판하고 거의 이제 강의로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요. 카페 친구들한테도 다 무료 강의해주고 재능 기부하겠다 한 해는.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재밌게 그냥 진짜 나누는 해로 보냈거든요. 이제 내년에도 대부분 뭐 투자 계좌를 관리한다거나 뭐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다 비용받지 않고 카페에서 계속 줌으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. 뭐 기본적인 뭐 재테크에 대한 기본 길을 알려주는 뭐 클래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액으로 운영할 거라서 이제는 그런 쪽에서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잖아요. 근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내가 돈 벌어야 돼 이러면 그게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, 지금은 오히려 돈은 여기서 벌고 요거는 즐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진짜 그런 거를 배우질 못했었어요. 집이 가난했어가지고 항상 돈이 이제 부족했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쓰는 방법을 엄마도 모르고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가 없고 뭐 이랬던 거죠. 그렇게 돈에 대한 교육을 잘 못 받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돈 저축을 못했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저축도 뭐 한 달에 10만 원, 20만 원이라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, 그냥 필요하면 사니까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, 여자들은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막 카드 한도 초과도 많이 되고 카드 값을 못 낸 적도 있어요. 그렇게 돈 관리를 잘 못했었거든요. 특히 자취하니까 월세 나가고 전기 요금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얼마 안 남는 거예요. 그래서 거의 진짜 돈을 못 모으다가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한 2년 정도 좀 바짝 뭐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모아서 그 돈으로 또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없고 뭐 좀 그랬었어요. 근데 본격적으로는 맞벌이 하면서 신혼 때 좀 이제 열심히 모았고,
있고요. 처음에 결혼했을 때 둘의 소득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합쳐도 뭐 400이 안 되고 뭐 300만 원 좀 넘었나? 뭐 이런 수준이어서 저는 이직을 많이 했어요. 이직하면서 연봉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소득을 키웠고,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안 썼어요. 신용카드에 혜택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카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카드를 열심히 썼었는데, 이제 카드가 한 4-5개만 돼도 어떤 카드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막 이 카드는 어디가 할인되는 카드다라고 써서 카드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근데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신용카드 다 자르고 체크카드로 다 바꿨어요. 카드 할인 혜택을 아예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돈이 잘 관리가 되고, 신용카드는 이제 카드값이 어떤 달에는 이만큼 나오고 어떤 달에는 이만큼 나오잖아요. 카드값이 이만큼 나온 달에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.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예 카드를 버리고 번 돈 안에서, 내가 써야 되는 돈 안에서 아끼려고 하고 이랬더니 좀 관리가 쉬워지고, 그리고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네일아트 같은 것들은 지워지잖아요. 이런 소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어차피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소비들, 이런 걸 좀 안 하게 되고, 어느 순간 이 재테크에 재미가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옷도 좀 덜 사게 되고,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. 보통은 가계부를 한 달짜리 많이 쓰시거든요. 근데 제가 2017년도 그때 처음 시도를 했던 게 1년치 예산을 쫙 짜본 거였어요. 엑셀에다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다 칸을 채웠어요. 그래서 이제 1월, 12월이 쭉 있고, 이쪽에는 제가 돈을 쓰는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매달 나가는 항목은 똑같은 금액을 다 채우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달에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어요. 결혼 기념일, 부모님 생신, 어린이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3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결제하니까, 그리고 옷도 매달 사는 건 아니니까 계절 바뀔 때 이런 미장원 이런 것들을 다 채워놓고 나니까 빵꾸가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. 그런 특별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 달에는 저축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돈이 좀 남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까지 다 넣고 계산해 보니까 안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지출이 나가고 나면 그걸 또 카드로 결제했으면 카드값을 다다음 달에 내야 되니까 적금을 깼던 거죠.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, 그거를. 그래서 이제 결국 나는 내가 번 돈을 남겨서 뭔가 저축을 하려면 여행은 포기해야겠네. 아니면 뭐 운동은 헬스장을 갈 게 아니라 아파트를 그냥 뛰어야겠네.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. 여러분들도 한번 그 연간에 대한 예산을 좀 한번 쫙 칸을 채워보시고,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진짜 필수 지출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외의 것들을 계산 한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줄여야만 하는 애들이 발굴이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래서 해외여행을 포기했죠. 그게 행복이냐 기쁨이냐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. 영어로 치면 이제 해피니스와 뭐 인조이 이게 있잖아요. 그냥 지금 당장 재미는 있겠죠. 근데 그게 행복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. 저는 행복은 꼭 그렇게 취미 활동이나 뭘 해야지만, 돈을 써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서 그냥 내가 재밌으려고 취미를 하고 재밌으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뭔가 배우고 아니면 뭘 사고 이런 것들이라면 다른 데서 행복을 좀, 만족을 좀 채우시면 여기에 꼭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고, 이제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골프나 이런 걸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. 메인은 골프보다 사진에 더 있는 것 같고,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하고, 그런 것들은 나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않거든요.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내 수준에서, 내 소득에서 한 10% 이상의 돈을 들여서 즐거움을 위해서 쓴다.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충분히 또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잖아요. 극장 안 가고 요즘 집에서 다 OTT 보고 이런 세상인데,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건 맞거든요. 그리고 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꼭 그렇게 비싼 취미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월 300이고 내가 주거의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저는 200만 원 저축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그리고 이걸 저축하실 때 꼭 투자도 같이 하셔야 돼요. 그래야 1억을 모았을 때 그 1억이 더 빠른 속도로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거거든요. 그냥 오로지 저축만으로 1억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면, 그러면 1억 모아서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. 뭘 해야 되냐.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돈을 모으시면서 꼭 투자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